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윤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금액이 크신 경우에 거기에 담보 설정이 되어서 대출도 있고 내가 금액을 더 공제받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담보 설정 금액과 중복해서 압류금지 범위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해서 지난달에 이제 개시 결정까지 받았던 한 분의 사례가 여기에 딱 해당이 됩니다. 가끔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주 일어날 수는 없죠. 보통 임대차 보증금이 규모가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변제금이 너무 크게 상향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딱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분이셨는데요. 우선 임대차 보증금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데 1억 2천만 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천만 원이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 형태로 대출을 받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로 담보대출을 받으신 금액은 재산평가를 할 때 당연히 공제를 받으십니다. 그럼 이분이 1억 2천 중에서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담보대출로 8천만 원이 남게 되시죠. 근데 이 8천만 원을 청산가치로 모두 잡게 되면 변제금액이 너무 높게 나오시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재산산정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일정 범위의 보증금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이 1억 1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갖고 계신 경우에 3,700만 원까지만 소액보증금으로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보증금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천만 원을 넘어서 1억 2천만 원을 갖고 계셨던 경우죠. 이게 약간 좀 견해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면 1억 2천만 원 중에서 담보대출로 나와 있는 4천만 원은 당연히 공제를 하시고, 물론 이분이 1억 2천만 원으로 압류금지 채권 보호 범위를 1천만 원이 초과하지만 담보대출 금액을 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압류금지 채권 금액까지 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방안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냥 저희가 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할 때 바로 공제를 그렇게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면제 재산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실무상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윗부분의 임대차 보증금 부분에서는 담보로 되어 있는 4천만 원까지만 공제하도록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재산 목록 맨 밑에 보면 우리가 면제 재산 신청하는 규정 항목이 있죠. 그 부분에서 임대차 보증금 3,700만 원까지 소액 보증금을 별도로 면제 재산으로 신청하셔서 면제 재산 신청서도 법원에 추가로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 금액까지도 3,700만 원까지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실무상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담보대출을 받으셨던 4천만 원에다가 특별하게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서 3,700만 원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로 인정을 받으셔서 청산가치를 많이 낮추고 거기에 따라서 변제 금액이 높지 않은 금액으로 결정을 받으셨던 사례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좀 잘못된 사무실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인터넷상의 글들도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로 의뢰인분들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많이 좀 고민하시고 결정을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사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임대차 보호법 규정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그 보호 범위와 보호하고 있는 금액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영윤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오셔서 바로바로 전화를 못 드리고 간혹 못 드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정확한 답을 원하시는 분은 김영룡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화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